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남 눈치 대신에 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요. 이거면 끝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엄청난 부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가장 큰 강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자신감이 넘친다? 도전 정신이 뛰어나다? 의지가 강하다? 아닙니다. 바로 이 눈치가 없더라고요. 더 자세히 말하면 눈치 보지 않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용기로 남 대신 내 눈치를 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내 눈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이 부자가 저한테 에피소드 몇 가지를 들려줬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첫 번째는요. 옛날 학창시절 때부터 같은 학교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평가했대요. 외톨이, 뭔가 불쾌한 친구.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은 그를 지진아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한가?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 건가?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왜 그들은 내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상처받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런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학습시켜야 할지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고 심지어 어떤 언어 치료사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1년을 유급시킬 것을, 즉 한 학년을 다시 다니는 거죠. 그런 거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지능이 떨어지는구나,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역시나 이때도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내가 굳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런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거든요. 나아가서 내 눈치를 보는 것에 집중을 하는 태도예요. 자, 계속 내 눈치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 부자의 이름은 빌 게이츠입니다. 갑자기 김이 팍 새죠. 야, 그 사람은 천재잖아. 되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미국인이잖아. 나랑 다르다고. 맞아요. 분명 이 사람은 유리한 조건에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이 사람의 자서전을 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통 빌 게이츠라고 하면은 뭔가 좀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있고 너드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거친 면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거칠다는 건 첫 번째는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한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이 남이 나를 괴롭히든 욕을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냥 마이 웨이로 갈 수 있는 어떤 확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 눈치, 이것에 집중할 줄 아는,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남 눈치 볼 시간에 내 눈치를 보는데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만의 정답과 길이 자연스럽게 찾아집니다. 억지로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떠오르는 거예요. 왜? 내 눈치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확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가 굉장히 넓게 펼쳐집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영어 강사를 했었잖아요. 이때 저를 응원하는 사람보다는 말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야, 네가 무슨 강사야. 너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훨씬 많고 네가 해외 명문대를 나왔니? 너 누구 가르쳐본 경력 있어? 그게 되겠니?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어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느낀 게 선생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약간 저를 공감하지 못하는 느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사분이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이 영어를 잘하려면 학생이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당시 학원들의 분위기는 선생님만 계속 말하고 학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선생님의 실력은 계속 늘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저보다 학생들이 많이 말하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스스로 만들어 봤고 참 감사하게도 제 기준에서 나름의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았고요. 다만 제가 다녔던 일부 학원들에서 그런 단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새로 만들어 나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해하지 않길 바랄게요. 아무튼 저는 영어 강의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 남의 눈치 대신에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에 집중을 하는, 즉 내 눈치를 보는데 올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도 만족스러웠던 거고요. 다시 이 모범생이라고 불리우는, 또 천재라고 불리우는 빌 게이츠 얘기로 돌아와서, 보통 이런 사람들의 성공기를 들으면 좀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행동하면은 왕따 당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눈치는 챙겨야지, 예의는 있어야지,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요, 예의를 너무 많이 차리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끼치려고 해도, 예의 없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디폴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시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그 개그맨 김영철 씨 있잖아요. 이분이 한 방송에서 영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원어민급으로 구사를 하는 다른 패널들이 저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다, 실제 현지인들은 저런 식으로 오버해서 영어를 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 영상의 댓글에도 이 김영철의 영어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오버한다, 너무 억지스럽다, 미국인들은 저렇게 영어 안 해.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보석 같은 댓글을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다, 만약에 미국인들의 영어가 발음이나 악센트가 이 정도라면 김영철의 영어는 좀 오바스러운 요 정도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영어를 구사할 때 너무 수줍어하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하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구사하려면 김영철 씨처럼 영어를 하려는 생각으로 해야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다. 굉장히 발상이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눈치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 눈치 안 보고 내 할 것만 하면 그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남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눈치 봐야 된다, 예의 차려야 된다, 이렇게 겉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죠? 나도 나답게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다. 다들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보고 계신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눈치 보지 않을 용기를 갖고 오직 내 눈치만 살피면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몰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입이 수반되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몰입이라는 건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미타임이 필요해요. 미타임은 말 그대로 나만의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건 진정한 의미의 미타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미타임의 개념은 세상과의 접촉을 아예 끊어버리고 오로지 나에게만 몰입하는, 오직 전적으로 나만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책을 읽는 걸 수도 있고, 명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멍을 때리는 걸 수도 있고, 운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몰입 상태를 매일매일 자주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라는 고민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이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대충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대충 살자라는 말을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자주 전달해 왔는데, 대충 하자는 게 막 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의미는 오직 중요한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진 그 다음으로 제쳐두는 거예요. 좀 세게 말하면 일절 차단하는 겁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책벌레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책에만 미쳐있던 사람이었고, 다른 건 그냥 대충 하는, 그래서 지진아라고도 불리우곤 했던 사람이거든요. 좀 사회성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대학교에서는 수학에 미쳤었고, 코딩에 미쳤었고, 컴퓨터에 미쳤었고, 또 사업가로서는 경영에 미쳤었고. 자, 이렇게 몰입을 하고 대충을 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지 라는 목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눈치만 살피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거기에 몰입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건 좀 대충 하고, 대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서두에서부터 내 눈치를 강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말 자체에 남이 들어가잖아요. 남의 눈치 보지 마 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남을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내 눈치, 그냥 그것에만 목적을 지니면, 그것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남은 내 세상에 관여되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방면에서 다 훌륭하게 잘 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 게이츠도요, 자기가 미쳐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했듯이 사회성이 좀 결여되기도 하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 되게 어설프고 상대방을 배려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자, 근데 본인이 책에서 말하길 다행히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지 않으면 혹은 너무 내 눈치만 보며 살면 남에게 좀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앞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타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타인의 힘이죠. 빌 게이츠도 자기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조건들이 좋았다. 그가 말하는 이 운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타인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뭐 그 사람이 부자든 천재든 우리 모두는 다 단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빈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솔직하게 꺼내 보였을 때 그때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할 일 하다가 조금 부족한 면이 생기더라도 이 타력을 믿으면 분명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혹은 나쁜 점은 개선시켜 주려고 발벗고 나서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남 눈치는, 남 생각은 조금 덜 하셔도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눈치를 보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부자, 물론 여러분들도 아는 부자인 빌 게이츠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태도를 눈치가 없는 태도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말로는 용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 눈치를 보는 것, 즉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 빌 게이츠처럼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죠. 첫 번째는 몰입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있어서 좋아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 근데 그걸 찾으려면 미타임,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세상과의 절대적인 단절,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충 하자는 거였죠. 대충 살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입과 대충의 공통점은 목적 자체가 남의 눈치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눈치를 보는 것에 절대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의 눈치는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은 남 눈치 보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사실은 내 눈치에 집중하는, 나답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예시로 든 빌 게이츠의 에피소드, 또 그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들, 그런 것들은 최근에 빌 게이츠가 직접 쓴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저는 회고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책을 보면 우리는 이 빌 게이츠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정말 자세하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소설책을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진짜 부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정말 이례적으로 20년 넘게 세계 1위 부자라는 타이틀을 유지해온 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갔을까? 네,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출시된 소스 코드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영감이 되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세요. 즉, 내 눈치를 보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의 눈치는 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어느새 당신이 항상 꿈꾸던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눈치를 봐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